서울의 여름밤, 거대한 파도처럼 도시를 삼킬 듯 일렁이는 네온사인 아래 한 그림자가 스포트라이트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다. 고작 12세, 아직 솜털이 채 가시지 않은 앳된 얼굴의 소녀. 빈에서 그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미스트롯 3분 첫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방송 직후 대한민국의 모든 포털 사이트는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실시간 검색어는 하루에도 12번씩 그녀를 소환했다.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엎어 놓았다는 경탄과 가요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나타났다는 경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12세라는 나이는 가요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학생 혹은 유망주라는 딱지를 의미했다. 하지만 빈에서는 그 얄팍한 종이 한 장을 가볍게 찢어발기며 스스로 현상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모자 하나를 푹 눌러쓴 채 예선 현장의 문을 밀고 들어온 소녀는 다음 날 단 몇 분의 무대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수십 년 경력의 심사위원들은 몇 차례의 고음 돌파에 넋을 잃고 도라트 버튼을 눌렀고 그들의 표정에는 심사를 넘어선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방송국 카메라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찰나의 순간들은 현장 관객들의 SNS 직캠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영상이 퍼진 지 단 2시간 만에 그녀에게는 K트로트의 미래, Z세대가 선택한 단 하나의 목소리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었다. 무대에는 그 흔한 눈물 코드도, 아련함을 강요하는 조명도, 슬픈 사연 파리도 없었다. 오직 마이크 하나와 12세 소녀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그녀의 노래가 시작되자 수십 년의 세월을 압축해 놓은 듯한 서사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왔다. 한과 서름, 기쁨과 환희가 뒤섞인 그 목소리는 12세 소녀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다. 방송국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친 MC 김성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저 친구가 지금 가장 거대한 판을 흔들고 있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녹화장 리허설 현장을 돌이켜보면 빈에서가 등장하는 순간 소란스럽던 스태프들의 목소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무의식적으로 낮아졌다. 조명팀은 시험 삼아 비추던 백색 광원을 황급히 본 방송국의 화려한 톤으로 바꿨다. 그것은 지시가 아닌 본능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마침내 뮤직 큐 사인이 떨어졌을 때 키 160cm도 채 되지 않은 작은 체구에서 터져나온 첫 소절은 공연장에 대형 스피커를 찍고 나올 듯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안방의 시청자들은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트로트의 한 맺힌 고음을 저렇게 완벽하게 소화하는가라는 1차 충격과 기성 가수들이 평생을 연마해야 얻을 수 있는 칼칼한 허스키함과 영혼을 울리는 이질적인 떨림까지 재현해내다니라는 2차 충격에 휩싸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송 이후에 벌어진 이른바 빈에서 이펙트였다. 첫 방송이 나간 지 불과 2주 만에 그녀의 출연료 책정표는 기존 스케줄 대비 무려 10배가 수직으로 폭등했다. 이는 업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광고계의 움직임은 더욱 발빨랐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들이 모델로 활동하는 최고급 화장품 브랜드부터 10대들의 상징인 교복, IT 대기업의 최신 스마트폰 브랜드까지 러브콜이 폭주했다. 한 대형 음료 회사는 아예 빈에서의 이름으로 사회공헌 캠페인을 기획하며 그녀의 선한 영향력에 편승하려 했다. 한 업계 관계자가 전한 비하인드는 이 현상의 정점을 찍었다. 경력 10년차 톱클래스 트로트 가수도 받기 힘든 A급 모델 대우를 제안했지만 소속사의 첫 반응은 스케줄 여유가 없으니 일단 대기해달라였습니다. 12세 소녀의 스케줄이 꽉 차 있다는 이 믿기 힘든 문장. 그 자체가 이미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 모든 기획사 오피스 구석구석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그녀가 이토록 폭발적으로 급부상한 이유를 단순히 버린 나이의 신선함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냉혹한 서바이벌 무대에서 나이는 때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경험치 부족에서 오는 무대 공포증, 감정선 터치의 미숙함, 불안정한 라이브 호흡 조절까지. 모든 약점이 수십 대의 카메라 클로즈업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전쟁터. 하지만 빈에서는 연습만이 살 길이라는 가장 구식적이고 원초적인 전략을 무기처럼 붙들었다.
매 녹화 전날이면 새벽 2시까지 스튜디오에 남아 킬링 파트를 수백 번씩 반복 녹음했고 소속사 연습실 차가운 마루에 돗자리를 깔고 잠들었다가 일어나 다시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다. 제작진은 저 친구는 일부러 삑사리를 내려고 해도 목소리의 반동이 음을 튕겨 올려버린다. 이건 타고난 재능을 넘어선 경지라며 혀를 내둘렀다. 무대 밖 그녀의 모습도 연일 화제였다. 트로트 신인이라면 을에 입는 반짝이 드레스나 화려한 한복 대신 교육청이 지정한 단정한 교복 치마에 운동화를 맞춰 신고 리허설 현장을 누비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한창 꾸미고 싶을 나이일 텐데 저 순수함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한 교복 브랜드는 곧바로 빈에서 스쿨룩 테마 화보를 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빈에서는 SNS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교복이요? 아, 그건 탈의실에서 연습복으로 갈아입기 제일 편해서 입고 다니는 것뿐이에요. 그 꾸밈 없는 담백한 대답이 오히려 10대 팬덤의 심장을 정통으로 두들겼다. 우리 반 친구 같은 소녀가 방송국에 가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노래를 부르는 낯선 현실과 무대 아래에선 똑같이 시험 걱정하고 수학 숙제 때문에 밤새워 울상을 짓는 친근함. 이 두 가지 모습이 절묘하게 겹쳐지며 그 누구도 기획할 수 없는 현실 공감 서사가 완성되었다. 역설적이게도 기획사와 방송사는 그 거대한 서사를 키우기보다 그저 지켜보는 쪽을 택했다. 억지로 만들어진 기획형 캐릭터 대신 철저한 관찰과 기록으로 방향을 돌린 결과 빈에서는 무대와 일상 어디에서나 여과 없이 대중에게 비춰졌다. 학교 급식판 앞에서 행복해하는 모습,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붙잡고 끙끙대는 표정, 엄마에게 치킨을 시켜달라며 애교를 부리는 영상이 유튜브 쇼츠로 편집되어 올라갔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300만, 400만을 돌파했다. 이 순간은 트로트 장르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낡은 편견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되었다. 유튜브 조회수 데이터 분석 결과 18대 25세 시청 비율이 무려 43%까지 치솟았고 방송 앱 다운로드 수가 6만 건 이상 급증했다는 플랫폼의 보고서는 광고주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 두려움을 끌어안고 노래하는 12세의 각오, 물론 이 모든 찬사 속에서도 그림자는 존재했다. 오디션 현장에서는 저 어린 나이에 저런 고음을 계속 구사하는 것은 성대에 대한 혹사라며 걱정하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있었다. 녹화장 안에서는 매 라운드마다 만약 이번에 실수라도 했다간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대한 긴장감이 빈에서의 작은 어깨를 백팩처럼 짓눌렀다.